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지금은 살짝 멈춘 상황인데요. 저희는 힘을 내서 현재 시장을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에스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 시장의 양봉을 기원하면서 네, 더 힘내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허니문 효과입니까? 한신기계 원전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많고 많은 테마주 안에서 정책 테마로 하면 단연 원전이 생각이 나고, 이 원전 테마주에 대해서는 테마로도 보지만 우리가 길게 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탈원건전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행보로 이 원전 산업의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말을 했던 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뭐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면서 원전 관련된 테마들이 한번 큰 상승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친원전 정책 사업 예산을 처음에 이제 5,8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2,000억을 삭감하는 걸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연 이게 탈원전을 말을 했지만 원전 쪽에 대한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팩인데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이 되었을까? 정말 이게 정부 지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이 좀 제한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주를 테마로 보고 들어오시는 단기 트레이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주를 공략한다면 어떤 키워드,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 전력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전력 시장을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석탄 발전의 전체 생산량이 한 3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결정을 하면서 네. 유연탄 수출을 좀 금지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수입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유연탄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연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유연탄이 필요한 물량 대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1분기 손실액이 한 7조 7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 손실률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효율화를 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발전 효율이 높은 좀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5년 내 한전의 원전 구입량이 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 이제 전력난 이슈가 조금 한번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전 관련된 테마들이 한 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안에서 투자 전략, 특히나 한신기계가 갖고 있는 모멘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때 여기로 막 자금이 막 쏠리다가 시장 회복하면 또 윗골이 달거나 네. 음봉 전환하면서 오늘장도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길게 가져가시려는 분들도 매도할까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시점에서 원전주 그리고 한신기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개인적으로 유강희 대표님의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1년에 원자력 발전소 신울진 1호하고 2호기 그리고 고리 3, 4호기에 원자력 관련된 이제 발전소를 설립을 할 때 제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하락하는 추세고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력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를 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13,500원 정도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를 고르면은 유강희 대표님은 어떤 에너지로 투자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에 네. 원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이나 뭐 태양열을 건설을 할 때 이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급난 이슈 때문에 이것들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지어진 원전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로 고민을 해보는 게 아마 한전이나 정부에서 그런 뉘앙스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신기계 원전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리오프닝 수혜로 술술 들어가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앞서 저희가 여름에 전력난이 오면은 원전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의 무더위에는 또 주류주, 네. 음료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계절 성수기를 받잖아요. 하이트 진로의 테라 판매가 9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뭐 리오프닝 이후에 실제 수치로도 그 판매량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95% 증가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뭐 네. 두 배나 마신다는 거잖아요, 기존보다. 네. 네, 그 하이트진로 발표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이제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맥주 판매량이 직접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대비해서 95%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95%라는 수치보다 다른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20년 초기,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때에 비해서 판매량이 한 9%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코로나 초기나 코로나 이전 판매량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는 수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맥주 시장이 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테라 판매량은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스푸너나는 이제 스푼처럼 생긴 병따개가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품절 사태를 맡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이트 진로 쪽에서 좀 마케팅을 잘하는 측면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런 스푸너 같은 거를 이제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식당에 가서 하이트 진로 맥주를 마셔야겠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점유율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스푸너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 네네. 아, 네. 근데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약속도 좀 많아지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시간 제한도 없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술을 네. 마시면은 술을 부른다고 뭐 2병, 3병 이렇게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마냥 안도할 수가 없는 게 모든 기업들은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는 폭탄을 맞고 있고 원재료가 상승이라는 폭탄을 맞고 있잖아요. 맥주도 똑같이 메가라는 그 원재료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물가 상승이 지속됐을 때 하이트 진로도 비용으로 인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전년 연결 기준 매출액 기준을 보게 되면은 네.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정도, 그리고 소주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2월하고 3월에 소주랑 맥주 가격을 인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상세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판매량을 늘리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를 이걸로 좀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과 하이트 진로 여름이 온다. 그래서 여름 수혜주로 또 솔솔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오늘은 하이트 진로지만 롯데칠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 줄평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그 하이트 진로 종목을 주셔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편의점이랑 이런 데 들려가지고 사장님들께 어떤 게 좀 많이 팔리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진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하이트 진로 관련된 그 맥주나 이런 소주 판매량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하이트 진로랑 이제 롯데 칠성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빅3 중에서 유흥 시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지인들과 이제 밖에서 마시게 되고 그쵸.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흥시장 좀 비중이 높은 하이트 진로 쪽에서 조금 더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트 진로가
유럽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하이트질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유럽 수출액이 한 44%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한 38,5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질로 현재가로 분할 매수하면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 주가는 38,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아이오닉5 리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차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의 리콜이 언급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사실 뭐 배터리라던가 자동차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리콜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행히 이제 배터리 리콜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뭐 아이오닉 5 등 5개 모델에서 한 58,000대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아이오닉 5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1만 대 정도. 그다음에 기아차의 EV6가 한 9,000대 정도에서 미국에서 한 2만여 대 정도 리콜이 발생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뭐 악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리콜의 경우에는 배터리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조금 가능하다. 큰 비용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차를 조금씩 빠질 때마다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물론 매력적인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노리고 사시려는 분도 계시거든요. 20일에 전기차 공장 유치를 조지아주에서 할 것이다라는 그 뉴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현대차가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했을 때 수혜 관련된 섹터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이제 인프라랑 전기차 생태계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 21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한 323만 대 정도로 확대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 가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전기차 생산량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도 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를 구입을 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회 충전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그 차에서도 R&D에 대한 투자를 좀 집중해서 한다라고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배터리랑 이제 모터에 대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파트너사 혹은 지금 미국에 이제 북미의 공장을 갖고 있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SK 이노베이션이었죠. 지금 이제 자회사인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조지아 공장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를 활용을 할 때 충전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충전소가 중요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KB자산운용이랑 한 5,000기 정도를 2025년까지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공장 증설로 인해서 공장 유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군들을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한 전기차 관련한 수혜주를 사보자.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를 살까 혹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역시 대장은 대장이다. 2차 전지주, 배터리 소재주로 가자. 두 가지 기로에 놓여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어느 길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도 워낙에 사업을 잘하고 있고 배터리 관련된 것도 좋은 종목들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관련된 주들을 조금 더 보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것들은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탑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4위, 5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한 전력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도 이 부분에서도 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대차 완성차는 지금 손을 받지 못했는데 투자 의견을 받지 못했는데 현대차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시장 방어는 하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일단 이번에 현대차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물론 미국의 공장을 건설을 한다라고 했지만 국내 생산 시설을 좀 활용한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조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 공장을 미국에만 설립을 하게 되면 노조와의 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내연 기관에 대한 생산들이 줄어들면서 이 내연 기관에서 생산하는 라인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설비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률에서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좋은 이슈들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현대차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난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판매가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매출과 이익률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만 좀 해결될 때까지 잘 기다리시다가 전략을 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풀릴 때까지 좀 잘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매수가는 현대차 역시 좀 현재가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1차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대차 투자 포인트 공급난이 풀릴 때까지라는 그 키워드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리는 유강희 대표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